안녕하십니까. 한 학기 동안 경영통계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범웅이라고 합니다. 경영통계학은 재무이론하고 그리고 부동산학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기초통계학을 이해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먼저 이제 통계학을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되게 어려워하겠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통계학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야, 이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지식을 조금 알고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실제 생활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많이 못 드린 것도 있긴 한데요. 근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때 통계학은 꼭 해라. 그리고 이제 법 과목도 좀 꼭 해라. 그다음에 회계학도 좀 꼭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통계학은 정의를 내리면 이제 효과적인 선택,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 특히 이제 수치로 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해석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통계학 시간에는 이제 기초통계학을 살짝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초통계학을 통계학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이제 협동학습형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작년 2학기에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문제 또는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 발굴을 하고 그 발굴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경영통계학 과목에서 이제 표와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이걸 제일 먼저 한번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있을 때 그걸 표와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의 수치로다가 집약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척도라든지 아니면 변동성의 척도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제 대표값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분산이라든지 표준 편차 같은 것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 추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보통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요. 그 표본에서 얻은 결과로 이제 모집단 전체를, 그러니까 분석 대상이 되는 모집단 전체를 갖다가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추정한 것이 맞는지 검증을 하고 하는데, 추정하고 검증하는 것들도 이제 조금 그 통계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게 이제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그 통계 자료를 갖다가 분석하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요. 주로 흔히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MS 엑셀입니다. 그래서 MS 엑셀도 조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통계 수치를 갖다 끄집어낼 수 있는지, 표와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궁극적인 통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재무이론 및 부동산학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표와 그래프, 위치와 변동성의 척도, 그리고 추정 및 검정 이런 관련 이론을 통계 이론을 갖다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MX, 엑셀 등의 그 통계 프로그램을 조금 습득해보고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협동학습형 과목으로서의 통계학, 경영통계학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강의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교과목명은 이제 경영통계학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강의 시간하고 강의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화요일, 1시서부터 1시 50분, 목요일 9시서부터 10시 50분, 그리고 강의실은 상대 511 강의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그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일단은 동영상 강의로 시작을 하게 될 테고요. 온라인 강의, 비대면 강의로 시작을 하게 될 테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대면에서 하는 강의까지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습 같은 거 잠깐 그 MS 엑셀 등을 통해 가지고 실습을 해본다라고 했는데, 실습도 사실은 이제 좀 대면해가지고 전산실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잘하는 학생들이야 뭐 사실은 제가 없어도 되겠지만은 잘하지 못하는 그 엑셀 프로그램을 특히나 뭐 새롭게 이렇게 써본다든지 하는 학생들은 제가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실습까지도 같이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범웅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라고,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이름을 잘 기억하시라고 호랑이 범자에 고문자 쓴다, 뭐 이렇게 이제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뭐 실제로는 이제 그 법 범자에 영웅 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범웅. 그래서 발음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 제 어렸을 때 시골 동네 그 이제 뭐 주변 이웃분들도 저희 부모님을 갖다가 지칭할 때, 호칭하실 때 보통은 이제 장남 이름을 따가지고 또는 장녀 이름을 따가지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이 아니라 차남인 제 동생 범수라고 하는 이름을 따가지고 뭐 범수 엄마 범수 아빠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셨었어요.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범웅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뭐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의 시험은 대면해가지고 치러야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제 이름을 갖다가 뭐 이범응이라고 한다든지 하면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그래서 그래도 정말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니까 제 이름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제 연구실은 상경대학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4층 맨 왼쪽 끝에 있고요. 410호실에 있습니다. 자, 연락처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 연구실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연구실로 혹시 찾아오셔야 될 때가 있으면은 연구실 전화로 먼저 전화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있으면은 뭐 찾아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겠죠. 두 번째 나와 있는 연락처가 제 휴대전화입니다. 그래서 뭐 휴대전화 뭐 통화를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뭐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카톡은 잘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화를 갖다 너무 늦게 한다든지 하면 제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늦게는 하지 말아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유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장자의 제유편이라고 하는 그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유 그리고 뒤에는 이제 학교 메일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는 뭐 거기 앤더슨의 통계학이라고 해가지고 2016년에 나와 있는 통계학 교재를 갖다 적어놓긴 했는데요. 뭐 꼭 이 교재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그 교재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 경영통계학이라든지 경제통계학, 뭐 경영경제통계학 또는 뭐 기초통계학 뭐 이렇게 이름 붙은 것은 어떤 거든지 다 괜찮으니까 그냥 그래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게 나중에 제 설명 듣다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 교재를 펴보시면 좋을 테니까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인데요. 평가 방법은 일단은 중간시험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그리고 실습 시험이 아마 될 겁니다. 또는 뭐 그 시험을 그 대면에서 치르지 못하면 그냥 과제물 형태로 내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다음에 출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은 이제 한 5 내지 6문항 정도를 갖다가 제가 출제를 할 테고요. 아마도 이제 약술형, 그러니까 조금 그 논술하는 그런 형태하고, 그다음에 통계학이다 보니까 이제 풀이형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테고요.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 시험 치르실 때 또 나중에 이제 실습 시험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험을 치르실 때 이제 뭐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해가 저를 속이고 또 수강생 친구들을 갖다가 속인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되게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학교 당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징계를 내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부정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더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중요합니다. 중간시험이 25% 배점밖에 안 되는데 프로젝트는 이제 50% 배점이고 또 드려야 할 시간도 조금 많겠지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이 될까라고 하는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뒤에 별도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실습 시험 또는 이제 과제문의 형태로 내드릴 수도 있는데 15% 15점입니다. 그래서 이 15% 15점 실습 시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은 걸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잘 모르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옆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그냥 어떤 검증 또는 테스트 그런 목적이 아니라 기본 점수를 드린다. 기본 점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시험 치를 때 제가 옆에 가가지고 다른 학생 옆에 가가지고 도와준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면 안 돼요라든지 클레임을 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출석이 10% 10점이 있는데요. 자, 지난 학기에는 그 출석을 체크하기 위한 과제물을 내드렸었는데 이번 학기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뭐 이렇게 체크하세요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보내준 게 있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런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석과 관련해 가지고 그 3시간 결석을 하게 되면은 그때 2점을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시간짜리를 결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1점 감점을 하고요. 1시간을 결석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감점을 하지 않는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점수는 이제 0점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중간 시험 점수는 0점보다 적어질 수 없겠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점수도 마찬가지고 실습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습 시험 만약에 치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좀 마이너스 점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중간 시험, 프로젝트 그리고 실습 시험, 출석 점수를 다 합쳐가지고 0점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0점 미만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F학점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학점을 받는 방법 크게 한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총점이 0점보다 아래인 그런 경우가 나오면 이제 F학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시험을 저한테 사전에 뭐 얘기도 없이 그냥 중간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즉 결실을 했다. 라고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F학점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갖다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그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제 뭐 거기 이제 조장이라든지 다른 팀원들이 있을 텐데요. 팀의 장이라든지 팀원들이 있을 텐데 좀 굉장히 큰 그 불협화음을 갖다가 불러 일으킨다. 라고 하면 그때는 또 F학점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조심하시면은 뭐 F학점은 걱정 없이 이제 그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협동학습형 교과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좀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학점을 50% 전체 수강생의 50%까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B학점을 40%까지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C학점은 한 10% 정도는 이제 C학점을 드려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C학점 받는 학생들은 뭐 시험을 치르질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4학년 2학기라서 저 취업했어요 또는 뭐 취업 준비해야 돼요 하고 시험 정말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A학점 또는 B학점을 부여받으니까 너무 그 학점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제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도 조금은 많이 할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랄까요, 좀 집중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뭐 강의객서 이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차. 이제 9월 1일서부터 3일까지 있고요. 그래서 요달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 이전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갖다 주로 많이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서론격인 뭐 자료와 통계학 또는 뭐 서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살펴볼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차서부터는 2주차서부터는 이제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표와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수치로다가 하나의 수치로다가 표현하는 거, 정량적인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쯤 해가지고 팀을 구성하고 팀에서 어떤 그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한꺼번에 모인다든지 해가지고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 그러니까 짤막한 그 어떤 프로젝트의 목적이라든지 뭐 프로젝트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한번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막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코멘트 조언을 갖다 좀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테고요. 그 다음에 10월 8일이 이제 추석 주입니다. 6주차 두 번째 요일인데요. 두 번째 그 저기 막 그 날짜인데요. 그때는 추석이라서 아마 휴강을 하게 될 테고요. 자, 그다음에 7주차 아마 제 생각엔 7주차, 8주차까지 해가지고 그 이론적인 부분 중에 그 기술 통계학 그리고 주제 선정 이유 발표하는 거 여기까지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뭐 추정어 검정이라든지 상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주제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좀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을 그 대면해 가지고 치를 수 있다라고 하면 10월 29일 9주차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주차서부터는 이제 또 이제 발표가 들어가는데요. 뭐 중간 시험 끝나자마자 발표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좀 뭐 기존에 이제 그 전년도에 작년에 했던 그 좀 좋은 어떤 팀 프로젝트 결과물이 있다라고 하면 좀 소개를 한다든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10주차 또는 11주차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석해야 될 자료 이런 걸 우리는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또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집해서 봤더니 뭐 관련된 문헌, 관련된 어떤 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되겠죠. 그래서 선행 연구들에서 뭐 이렇게 했던데요. 그리고 또는 이제 그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하면 자료를 봤더니 현재 현황이 이래요라고 하는 거 짤막하게 분석해 놓은 걸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할 텐데요. 주로 이제 전년도 작년에 한 걸 보니까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뭐 대면에 가서 설문조사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비대면으로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네이버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구글에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설문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문 항목을 이렇게 우리는 한번 정해봤어요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그다음 한 2주 정도는 뭐 교차 분석이라든지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상관 분석이라든지 뭐 아니면 간단한 뭐 기술 통계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또 강의를 한 2주 또는 뭐 길게는 3주 정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주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제 설문을 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문 결과를 얻어내면 설문 결과가 자료가 되겠죠. 통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최종 보고서 만들기 전에 뭐 저기 막 어떤 분석한 결과 또는 분석한 내용을 갖다가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한 3주 정도, 뭐 짧게는 2주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그 다른 팀의 팀원들이 그러니까 그 해당 팀 말고 다른 팀원들이 이제 뭐 또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논평 또는 코멘트를 갖다가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6주차 12월 17일 날 우리가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12월 17일에는 실습 시험을 치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하신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 중에 이제 동료 평가에서 팀원들끼리 서로 평가하는 것도 이제 그 실습 시험 시간에 함께 실습 시험 답안지에다가 같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의 소개를 어느 정도 했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저기 막 그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관한 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별도로 다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죠. 아, 여기 없네요. 그래서 다른 거 이제 막 다른 화면을 꺼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지난 학기에는 그냥 제 휴대폰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도어에다 이제 강의 노트를 올려놓고요. 강의 안이라고 해서 올려놓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펼쳐서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이제 제 얼굴만 화면에 나오게 한 채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설명할 내용이 이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제 얼굴만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만 보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2배속으로 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얼굴 보기 싫어,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 그래서 아예 안 듣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좀 그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까지도 보여드리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지난 학기에 했던 그냥 촬영보다는 아무래도 화질이나 음질이 조금 떨어지는 듯 싶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내용을 화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운영 계획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도 강의 계획서에 두 번째 장으로 해가지고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어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주제 어떤 선정하는 범위, 뭐 방법이 있는데 기업 재무 그리고 부동산 관련 주제면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작년 2학기에 했던 주제들을 갖다가 한번 제가 쭉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도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의, 온라인, 앤드, 오프라인, 리소스 앞서 따가지고 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어에 이제 강의실이 있죠. 제 과목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막 강의 자료라든지 하는 메뉴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주제 선정 범위는 어쨌든 우리가 재무부동산학 과니까 재무부동산학 전공이니까 기업 재무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을 하면 되고요.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학생들 중에는 어떤 것도 이제 했었냐면요. 우리 학교에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찾아본 그런 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치면 되니까요.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제 처음에는 그 주제 선정 배경, 선정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지 연구 목적을 제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연구 또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 방법을 채택을 할 건지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 관련된 문헌을 분석한다든지 현황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즉 다시 말해서 연구 방법, 뭐 문헌 분석, 현황 분석이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제시했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팀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것까지가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추진 일정 해가지고 처음엔 팀을 구성해야 될 테고요. 팀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주제,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의 주제 어떤 과제를 갖다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또는 선정한 이유에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까지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6주 내지 10주차에 있어서는 뭐 문헌 및 현황 분석할 수 있으면 좋을 테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설문 문항을 갖다가 설문지의 문항을 이렇게 우리는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걸 저한테 제출을 하시고 또 시간이 되면은 발표도 해보고 그다음에 코멘트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주차, 12주차까지 해가지고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최종 보고서는 맨 마지막 시간까지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도어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발표를 하실 때는 최종 보고서보다는 조금 그 러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결과를 끄집어냈다. 이런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일단 한 팀은 한 5명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명으로 팀을 대부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팀은 3명, 한 팀은 4명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팀장이 1명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팀장 1명이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4명 내외 팀원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팀 프로젝트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고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거 제출한 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제 선정 이유라든지 하는 거 처음에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문헌 및 현황 분석한 거 또는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설문 문항을 갖다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40% 배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발표도 이제 많으면 3번까지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료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전달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평가를 하는데요. 이 동료 평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팀에 있는 팀원들이 이제 막 그 팀원 한 사람이 같은 팀의 팀원들 뭐 4명 정도가 되겠죠. 조장까지 포함해서 팀장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 배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및 팀 평가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 정도 해서 질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다음에 또 얼마나 경청을 하고 있는지 다른 팀이 발표할 때 잘 듣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팀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요. 제가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게 필요할 때마다 이 팀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계속 조금씩 필요한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